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산둥 항공모함이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하고 대치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300km 거리를 이렇게 쓱 대치를 하다가 미 항모가 쓱 움직이니까 갑자기 아 뜨거라 하고는 이 중국 항모가 못 빠지게 전 속도로, 최고 속도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려 1200km를 도망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거 보면 중국이 결국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강약, 약강 전형을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제21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의 F-35B 전투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F-35B만 4개 비행대 체제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이 비행기입니다. 이게 미 해병대의 211 전투 공격 비행대인데 이게 원래 미 본토에 있었다가 지금 이와쿠니에서 식별되었어요. 그래서 전진 배치됐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일본에 배치한 F-35 비행대만 하더라도 이 F-35B가 4개 비행대, F-35C 이제 항모에 착함하는 비행대죠. F-35C가 1개 비행대, 그리고 F-35A 공군용이죠. 이게 2개 비행대 해서 총 7개 비행대를 현재까지 일본에 F-35를 배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주방위군의 셀프리지 공군기지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A-10들을 최신형 F-15EX 21대로 교체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시간 주방위 공군에 A-10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 공군의 A-10들은 다 퇴역하는 수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A-10 다 퇴역하고 나면 우리 지역 일자리 사라지는데 어떡할 거냐 하고 막 떠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가서 A-10보다 더 일자리 많은 F-15EX 21대로 교체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전력도 굉장히 상승하죠. A-10에서 F-15EX 같으면 거의 뭐 몇 단계를 상승한 전력이 되는데, 네, 이렇습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30일 01시 3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전면 침공 준비하는 것을 이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긴급 성명했어요. 그것도 새벽에. 자, 그래서 정말로 인도가 파키스탄을 전면 침공하느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그래서 여기에 이 알칼리드 전차 등 지상군 전력을 대거 전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군의 지상군이 전진 배치된 것은 그다지 많이 식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고 뭔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뭐 국방장관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으나 진짜라면 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그것도 인구가 수억이나 되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고조가 되면, 뭐 어쩌면 이 사람의 말대로 정말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전쟁을 한다면 어쩌면 몇 시간 내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정말로 전쟁 발생할 징후가 있다면 이 지역의 군사력 분포, 또 이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냐, 원래 같은 인도였는데 왜 이렇게 됐냐 라는 것들을 한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파르골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자동화기 그리고 포병을 동원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지금 뭐 여기 시커먼데 번쩍번쩍 하는 걸 캡처해서 이렇습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지금 경계선, 여기는 뭐 국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국경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 이 지역에서 총격전, 포격전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가
저기 경계선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이 휴전선과 가까운 것처럼 대단히 가까운데 전쟁이 정말로 발생을 한다면 이슬람아바드 수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저 지도를 보면서 듭니다. 레바논 정부군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헤즈볼라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포병, 기갑, 포격을 하고 그리고 기동부대, 기갑부대, 기계화부대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 공세 중인데 원래 레바논 정부군은 헤즈볼라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레바논 대통령이 된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는데 미국이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준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뒷배를 믿고 지금 이러는지 갑자기 그동안 정부는 헤즈볼라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헤즈볼라를 때리고 있는 레바논 정부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또 희한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들이 뭔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가 봐요. 무장 해제 하고 그러면서 무장 해제를 우리 다 할 테니까 우리 지도부 해외 망명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신변 안전 보장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 무장 해제할게 라는 이 방안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두 채널에 공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동안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집트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이스라엘도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이집트는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권 계속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무장 해제할 테니까 우리 좀 해외 망명시켜주고 신변 보장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은 대후티 군사작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가세시켰습니다. 키프러스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폭탄을 달고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후티를 폭격하는 타격 임무를 띈 유로파이터 전투기들을 배치했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전단이 드디어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해서 지중해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5함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위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브랄터 해협 통과했으니까 뭐 한 2, 3일이면 다 통과해서 저기 수에즈 운하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전단에 원래 24대의 F-35B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었다라고 풀로 장착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6대 빼고 18대 탑재하고 지금 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집권하지 못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 계속 미군이 정보 지원을 해주고 있었을 테니까. 자, 그런데 푸틴은 지금 전쟁을 중단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서 푸틴은 가진 패도 별로 없으면서 계속 블러핑 중이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푸틴이 자기 가진 패도 없는데 계속 무리한 요구한다 이거예요. 자, 그에 맞춰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양측에서 구체적인 정전 관련 제안 안 한다면 우리는 중재 노력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재차 경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정전 관련 제안 좀 해라. 이제 이 기사에 보면 푸틴이 뭐 가진 패도 별로 없으면서 자포리자, 헤르손 지금 점령한 거 이것도 영유권을 인정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 현실적인 요구 좀 해라.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발 뺀다. 그럼 니들 알아서 계속 전쟁해라. 사실 푸틴도 전쟁 계속 하기 싫죠. 왜냐? 3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지금 국고가 얼마나 지금 바닥에 났겠습니까?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고 그리고 미국도 크림반도는 인정해 주겠는데 자포리자 헤르손
이건 지금 현 상태에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걸 영유권을 인정해 주는 건 못하겠다. 그건 니들 알아서 해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푸틴은 영유권까지 인정해 달라 라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시의회 직원인 이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전쟁 3년 넘었지 않습니까? 3년 2개월, 이제 3개월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줄곧 우크라이나군을 감시해서 매일 러시아군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 지상군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방공부대 배치 현황, 이런 것들을 매일 보고를 했대요. 시의회 직원. 시의회 직원이니까 뭔가 일반인보다는 조금 정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네, 간첩 그러면 주로 이제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57살 된 여성이 세상에 이런 짓을 3년 넘게 하고 있었다라는 참 황당한 소식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더 많겠죠. 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중국 항모전단이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 항모전단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흘간 미국 항모전단과 거리를 유지하며 무력 시위를 하던 중국 항모, 미 항모가 접근을 시작하니 전례 없는 속도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지난 4월 23일 바시 해협을 통과해 필리핀 동부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중국 산둥 항모 전단이 미국 니미츠 항모 전단의 북상과 동시에 해역을 이탈해 전속력으로 모항 방면으로 도주한 사실이 위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산둥 항모는 4월 30일 오전에 중국 하이난다오 인근 해역에서 주변을 오가는 선박들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센티넬2 위성 자료에 따르면 이 항모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8일 오후 3시경 하이난다오 사냐 해군기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78km 떨어진 해역에 나타났습니다. 산둥 항모는 한 척의 052D 구축함, 두 척의 054A 호위함의 호위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항모가 필리핀 해를 떠나 바시 해협을 통과한 시점이 4월 27일 오후 5시 무렵이었기 때문에 산둥 전단은 직선 거리로 약 1200km나 되는 거리를 약 22시간 만에 주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식 증기 터빈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산둥 항모의 최대 속도는 시속 57km 정도인데요. 1200km의 거리를 22시간 만에 주파한 것은 산둥 항모가 바시 해협으로부터 하이난다오 인근 해역까지 시속 54.5km 속도로 전속 질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산둥 항모 전단이 이토록 빠르게 이동한 것은 사실상 도주에 가까운 기동인데요. 기세등등하게 미국 항모 전단 앞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중국 항모 전단이 도주를 택한 것은 미국이 강수를 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대로 미국은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하고 일본, 필리핀 연합전력까지 투입해 삼면에서 중국 항모 전단을 포위 공격하는 항모 타격 훈련을 실시하며 맞섰는데요. 미국은 당초 확인된 전력보다 훨씬 많은 함대와 항공기들을 이곳에 배치해 중국 함대를 옥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방면에서 B-1B 폭격기를 중심으로 한 대함 타격군이 남하하는 동안 제7함대는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 쇼프, 듀이를 추가로 파견했는데요. 이들은 중국 해군 함대 인근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중국 함대를 압박했습니다. 니미츠 항모전단 역시 4월 27일 약 300km 정도로 유지되던 중국 항공모함과의 거리를 급속도로 좁히며 북상을 시작했는데요. 미 항모전단이 북상하자 중국 산둥 항모전단은 급히 바시 해협으로 돌아와 전속력으로 하이난다오를 향해 달렸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중국인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중국에게 조아려서는 안 되는지 이번 산둥 항모 도주 사건이 던지는 교훈을 곰곰이 곱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산둥 항모, 중국 남해 함대의 기함이죠. 그래서 필리핀에 미국이 대함 타격하는 이런 무기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특히나 대만과 필리핀 루솜섬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 이 중간에 있는 필리핀 영토의 섬에다가 대함 타격하는 미사일들을 배치를 하니까 이 중국이 어쭈 하면서 항모 전단을 그쪽으로 관통시켜서 보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떨 거야? 하고 보낸 겁니다. 보내자마자 그냥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했는데, 자, 일단 하이난도 사냐 해군기지 78km 남동쪽에서 산둥 전단이 발견됐어요. 자, 이렇게 항모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 있고, 그 앞에 또 군함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군함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054A, 그리고 이게 052D, 054A. 원래 이 산둥 항모 전단은 필리핀 동쪽 태평양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이난다오 인근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4월 27일 17시경에는 이 바시협에 있었어요. 그런데 4월 28일 15시에 1200km, 직선거리 1200km 떨어진 해남도, 하이난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직선거리로 1200km. 그러면 시속 54.5km의 속도로 달렸다라는 말이 되는데 완전히 직선으로는 또 안 달렸겠죠. 그러면 이 산둥함의 최고 속도가 시속 57km인데 그냥 뭐 시속 57km로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달린 거예요. 그거 왜냐? 자, 일단 산둥 항모가 여기 필리핀 동쪽 필리핀해로 들어가니까 양 사방에서 미, 또 일본, 필리핀 전력들이 에워싸서 대함 타격 훈련을 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던 것보다 또 더한 전력이 또 있었어요. 바로 실함대 소속의 이지삼 세척이 또 오키나와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SM-2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이런 거 발사하는 훈련을 실사격 훈련을 해버린 겁니다. 실사격 훈련까지. 너 이거 막을 수 있냐? 라는 걸 하고, 그리고는 니미츠, 미국의 니미츠 항모 전단하고 딱 한 300km 사이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니미츠 전단이 쑥 올라와 버린 겁니다. 쑥 올라와 버리니까 확 고개를 틀어서 이제 하이난다오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건데, 자, 그동안 뭐 호기롭게 여기 있다가 도망을 왜 이렇게 갔을까요? 니미츠하고 마주쳐서 정말 뭐 사진이라도 좀 굴욕적으로 좀 찍히고 하면 굉장히 안 하니만 못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갔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 보면 약자에게는 강하다.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강합니까? 왜? 계속 이렇게 쉐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때리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지금 숨어서 재정부 관리들을 미국의 재무부로 보내가지고 지금 관세 협상 밖으로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 숨어서 새벽 7시에 들어가가지고 협상하고 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힘도 없는 나라가 또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시범 케이스로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강하게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혼자서 강하게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한미동맹 아닙니까? 이 한미동맹의 힘으로 우리가 중국에 강하게 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면 강한 자에겐 약한 전형적인 모습을 중국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민족성이 그러니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셰셰, 중국의 국장급, 외교부 국장급밖에 안 되는 그런 대사에게 그래도 셰셰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난 수천 년간 중국에게 짓밟혔던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그때는 진짜로 힘도 없고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힘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굴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좌파 여러분, 국뽕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뽕 다 좋아하죠. 국뽕. 국뽕 중에서 최고봉은 뭐냐? 중국에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의 위치 어딘가 똑바로 보고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